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내란 특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을 다시 소환 조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 행동을 유도해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른바 외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내란 특검의 외환죄 수사 상황과 쟁점 등을 알아봅니다. 박선원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이고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박선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이뤄진 우리 군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북의 도발, 군사적 긴장 유발해서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그런 의혹인데요. 우선 지난 10월에 평양 무인기 투입, 박 의원님께서는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까? 예,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세 차례 무인기를 투입을 했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11월 13일에 또다시 무인기를 투입해서 여러 차례 무인기를 투입을 해서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왜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느냐 의심을 받느냐면 말이죠.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시가지 행진까지 했었고요. 그날에도 무인기도 이제 공개됐었고 또 특전사의 그 낙하 훈련도 대통령 앞에서 보이기도 했었죠. 그날 그 굉장히 많이 그 방송이 됐는데 대통령과 김영현 장관이 계속 뭐라고 서로 얘기를 나눠요. 주고받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10월 1일 저녁에 김영현 국방장관 관저에서 그 지금 문제가 되는 방첩사령관 그리고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모여서 회의 겸 만찬하면서 반드시 비상대권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온 첫 작전이 바로 10월 3일 평양 드론 작전입니다. 근데 이 드론 작전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격하는 작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드론 배나 이런 데다가 폭약을 실어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 타격 작전. 그다음에 정보 획득 작전. 그러니까 이제 드론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영상을 찍는 거죠. 세 번째가 심리전인데 이렇게 그 심리전 형태로 북한을 자극해서 도발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보통 심리전은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외부의 정보를 유입하는 그런 작전인데 이때는 일부러 평양 상공 가장 중심부에 가서 들키는 것을 유도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0월 11일 날 김여정을 비롯해서 북한 측에서 이거는 선전포고 한 번만 더 하면 선전포고로 간주겠다라고 해서 북한의 분노를 이끌어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정치적 목적, 계엄을 계엄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 북한에 자극해서 분노를 유도하는 데 성공을 한 그런 작전이죠. 자, 지금 아까 세 가지 그 목적이랄까요? 유형을 말씀하셨는데 타격이 있고 정보 획득이 있고 심리전이 있다 그랬는데 특히 이제 심리적 이쪽 측면에 치중을 해서 북한의 분노를 유발하려 했다. 요 말씀을 하셨고요. 그 시점적인 그 특성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시 이 무인기가 북한에 추락하고 북한 당국이 잔해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합참이 반대하는데도 투입을 지시했고 추락 이후에도 북한 무인기를 계속 보내려 했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도 조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실로부터 먼저 처음에는 대통령실로부터 이제 드론 작전 사령관에게 직접 작전 지시가 내려왔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작전을 수행하는 그 현장 지휘관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겁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휴전선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이고 침투 작전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합참에 보고 겸 통보를 한 거예요. 합참 작전본부에 통보를 했고 합참 작전본부에서는 당연히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참의장과 합참작전본부장은 드론사령부 쪽에 하지 말라는 입장이 내려온 거죠. 네네. 그렇지만 대통령실과 아까 말씀드린 이미 국군의 날부터 더 이렇게 계엄을 하자고 입장을 가졌던 대통령실과 국방장관은 한 몸이지 않습니까? 충암고등학교 선후배고 네. 거기서 강행하는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원래 미리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면 이것은 합참작전본부와 합참정보본부에서 미리 작전을 세워서 드론작전사령부의 문서로서 하달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것이 없고 순서가 거꾸로 뒤집힌 거고 그것조차 합참이 반대하는데 강행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거는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냐 이 부분일 텐데요. 네. 윤 전 대통령 관여했다는 정황과 관련해서 특검은 현역 네.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여기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참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재 발언이 담긴 걸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김용대 사령관이 V의 지시다. V라 하면 보통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VIP일 수도 있고 V일 수도 있고요. 예. 자, 그런 내용이 담겼다고 언론이 보도했는데 예. 실제로 그런 내용 그 녹취록에는 담긴 걸로 그렇게 박 의원님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게 물론 예. 이게 그 녹취록에 담겼다고 최종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거는 네. 되게 중요한 증거라 그럴까요? 그런 걸로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왜 자꾸 합참이 나오고 네. 국방장관이 나오고 그러냐면요. 이 부대는 국직부대, 국방장관 직속부대 또는 국방부 직속부대라고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작전 지휘가 일반적으로 합참에서 합니다만 예. 특수 임무를 띈 부대에는 상당수 이 국직부대라고 해서 국방장관이 직접 작전을 지휘할 수가 있어요. 국직부대. 예.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론사령부도 국직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V의 지시, 대통령의 지시가 있으면은 통수권자의 영에 따라서 작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네. 그러면은 왜 김용대 사령관이 아래 사람들에게 V의 지시라고 했겠습니까? 그 전에 여러 아래 사람들이 이거 계속해도 되나요? 이런 의문을 그렇죠. 제기할 수 있으니 그런 그렇습니다. 의미신가요? 왜 그러냐면은 예. 원래 이거 훈련을 좀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게 5km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이 무인기인데 네. 작전 환경을 이제 약간 수정을 해가지고 약간 개선을 해서 이 무인기가 200km 날라서 갔다가 200km 오는 것으로 이 작전이 수행이 되면서 네. 여러 번 떨어졌다고 합니다. 추락을 했다. 여러 번 떨어지고 사고도 나고 또 전단을 떨어뜨리는 훈련도 했는데 잘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게 도대체 신뢰성이 없는 네. 이 작전에 이게 투입을 해서 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는 작전을 성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밑에서는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대 사령관은 작년 5월 1일 날 부임해서 6월 달부터 이 임무를 맡기 시작하거든요. 무인기를 띄워라 훈련을 하다가 이제 10월 달에 실작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부대원들은 알 거 아닙니까? 이게 어렵다는 것을. 예. 그러니까 김용대 사령관이 V라고 하는 그 최종 지시자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예. 보통이라고 하면 합참에서 다 끝났는데 뭘 이거를 안 하고 말고 무슨 밑에서 반대가 나오고 그럴 수가 없거든요. 작전성이 평가가 끝나면은. 예. 이게 작전성 평가가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V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특검은 윤 대통령 외환 혐의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해서 전쟁 유도한 행위와 그와 관련된 범죄를 이제 일컫는데 이와 관련된 쟁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북한이 외국이냐 이런 것도 있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통모 부분인 것 같아요. 북한과 통모했냐는 것인데 이게 이제 입증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박선원 의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도적 기억, institutional memory라는 개념을 통해서 통모로 볼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외국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 법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적대적 군사 행위를 할 수 있는 나라 네. 대상은 다 외국이고 여기서 그 외국과 통모해서 전쟁을 유도하는 행위가 외환 유치다. 예. 그래서 이 외국이 북한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방백서에도 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정부에서 주적이라고 하지만 실제 국방백서는 적으로만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적과 통모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의 남침을 받아서 75년간의 분단 상태지 않습니까? 예예. 이 75년간의 분단 상태에서 서로 일종의 그 경험상 축적된 행위의 규범의 범위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다가 포탄을 터뜨리면 저 사람도 포탄을 터뜨린다. 연평도에다가 우리가 자주포 100발을 쏘면은 북한이 반응을 한다. 그것도 안 해서 200발을 한다든지. 예상되는 어떤 저쪽에 리액션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예. 예를 들면은 작년에 재작년이요 벌써 신원식 국방장관이 네. 국회에서 어떤 답변을 하냐 그러면은 어느 국회의원이 자 9.19 군사 이 합의서를 우리가 정지를 시키면 네. 바로 북한이 어떤 행위로 나올 거냐라고 물을 때 북한은 그것을 파기시킬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예. 이런 것처럼 남북한 간의 75년의 분단 상황에서 어느 한 측의 행위는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게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의 거예요. 관례 같은 거네요.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통모다. 내가 이 행위를 하면 상대방이 어떤 것을 할 줄 아는 거죠. 연평도 어느 지역 바다에다가 100발을 쏘면은 북한이 우리 쪽에다가 그 해역에 또 100발을 쏜다.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제도적 기억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썼던 거고요. 그래서 네네. 이건 아는 거다 이미. 이쪽에서 행동이 나가면 북한이 어떻게 할지 다 아는 거죠. 서로 은밀하게 이게 이제 의사를 주고받지 않았어도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서로 안다. 알죠. 왜냐하면 당연히 북한이 선전포고라고 당연히 김여정이 그렇게 반응할 거라는 것을 알았고 네. 실제로 그렇게 반응이 나오니까 환호작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네. 이 그 기술적인 통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새로 이야기하고 기술적 지난번 다른 데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 우리도 감청을 하고 북도 감청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측이 어떤 행동을 하면 북측이 감청을 해서 어떻게 반응한지 우리가 압니다. 네. 또 북측이 어떤 행동을 하면 당연히 우리가 감청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작전, 이 공작이 먹혔냐 안 먹혔냐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통모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작년 11월 15일 날 그 정보사의 그 중령 소령이 네. 북한 대사관에 간 그 행동이죠. 그건 가장 직접적인 통모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지금 수사받고 있는 김용대 사령관 측은 아마 변호인이 얘기한 것 같은데 북한을 절차적인 규정대로만 통제할 수 없다. 작전의 예. 당위성을 주장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예. 이 청문회 인사청문회 이제 의원님도 계셨을 것 같은데 안규백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평양 무인기 투입이 북한의 오물풍선 등에 대한 대응 차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최근에 창설된 부대 사령부이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5월 1일 취임해가지고 6월 1일부터 이런 무인기 훈련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 작전은 10월 3일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처음 바로 이번에 창설된 부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뉴얼이라고 하는 걸 만들지 않겠습니까? 작전 매뉴얼. 그렇죠. 그리고 그 작전 매뉴얼에 기초해서 훈련을 하고 이 훈련에서 이제 어떤 작전을 개시한다 그러면은 처음 생겼으니까 합참작전본부나 합참정보본부에다가 보고를 해서 앞으로 드론 작전 사령부는 어떤 작전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라고 하는 그 전시 교범을 짜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서둘러서 이걸 했다. 그래서 결국 규정대로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작전의 당위성이 아니고 작전의 문제점을 스스로 시인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전의 당위성이 아니라 작전의 문제점을 스스로 시인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봅니다. 보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하는 거죠. 자,
자, 이 평양 무인기 투입과 관련해서 사후에 작전을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 12월 3일 그 계엄이 선포되고 12월 4일 해제된 5, 6일 이후에부터 바로 이제 은폐가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김영대 사령관이 이 국정조사 특위에도 나와서 이제 청문회 응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 방면으로 이게 이 증거인멸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은폐 시도. 예. 전단 통을 다 깨서 없애버리는 거. 그다음에 그때 투입됐던 것 중에서 이 그 드론을 그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려 한 것. 그다음에 그 전단통에 들었던 전단도 불태워 없애버리고 했었죠. 그래서 컨테이너를 통째로 태워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드론 사령관은 뭐라고 답변하냐면 외부 침입에 의한 그 화재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외부 침입이 단순한 컨테이너 화재다. 컨테이너 화재인데 그럼 자연 발화냐? 그래서 자연 발화처럼 답변을 했었습니다. 자연 발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왜 그 컨테이너 내부에서 자연 발화가 일어납니까? 그러고 이런 것들은 조사도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증거를 은폐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미 3D 프린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상당수의 이 그 전단통, 그다음에 그 전단을 만들었던 그 업체, 그리고 이 드론을 제작했던 회사가 다 드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은폐 시도를 했지만 실패한 은폐 시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비행 기록 조작 의혹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것을 이제 하나를 띄워서 갔다 오면은 그 기록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를 띄웠는데 연천 일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연천 일대에 떨어진 것은 가지고 왔어요. 우리나라 안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소실된 거를 이러이러한 작전을 해서 이런 경로로 날다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연천 거는 그렇게 기록을 남긴 것 같아요. 국내에 거니까. 근데 그 평양에 갔다가 소실된 부분은 기록을 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상의 이유로 소실됨 이렇게 남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합참의 정식 지휘를 받아서 했다면은 부대에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작전의 결과를 써놔야 되잖아요. 성공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항적을 비롯해서 그걸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김영대 사령관이 한다는 이야기는 행정적 착오다. 그리고 이거는 극비 임무 수행이었기 때문에 있는 대로 쓸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건 행정적 착오가 아니고 극비 임무였기 때문에 왜곡되게 거짓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드론 사령부를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모든 기록을 정확하게 남겨서 축적을 해가지고 뭘 보완하고 뭘 발전시켜야 되는지를 그 계획에 앞으로 수립하는데 토대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사용할 이런 일상적인 작전이 아니었다는 걸 시인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자, 일단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박선원 의원님께서는 방첩사가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왜곡해서 언론과 국회 군 수뇌부에 제공했고 민군 합동조사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지시로 무산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관련 증거나 최소한 어떤 정황이라든지 이런 거 특검에 제공하신 거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그 방첩사를 잘 아는 장교로부터 제보를 받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10월 11일 날 이제 뭐 북한에서 김여정이가 뭐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이제 그 연천에서 그 떨어진 추락한 무인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에 간 것은 그래 안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연천에서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 민군 합동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도 밝혀야 되고 이제 더 좋은 기종의 무인기를 개발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 이거는 국내에서
날아가다가 떨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개선을 하고 개량을 해야 된다. 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합동조사를 안 했을 뿐만이 아니라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방첩사에 관련 연관급 장교 3명 이상이 지금 연루가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는 안 된다. 여인영 사령관이 이런 그 민군 합동조사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네. 수사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수사의 대상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아울러 평양 무인기 투입 훨씬 이전부터 북에 대한 군사적 행동이 있었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개 이 모든 이야기가 이제 올해 6월 달부터 지난해 6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울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멀리 떨어진 연평도 그 해역에서 포사격을 2번 한단 말입니다. 네네. 6월 달에 한 번 하고 8월 달에 한 번 하고 처음에는 100발 쏘고 두 번째는 200발 쏘고 네. 또 그 인근으로 그 NLL 선 쪽으로 우리 다른 헬기가 근접 비행을 하고 예. 근접 비행을 한 헬기에서 조종사가 보니까 저쪽 마을이 보일 정도로 근접해서 헬기 비행을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은 6, 7, 8, 9월 4번 매달 한 번씩 합동 정보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이제는 아파치 헬기를 휴전선 밑에 남방 한계선이라고 있잖아요. 예, 군사 한계선 중에 거기까지는 우리 헬기가 이제 접근을 하지 않아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최근접시켜서 그 합동 정보 작전 이름으로 아파치 헬기를 투입할 뿐만 아니라 높이 고공으로 띄워서 북한에서 적들이 볼 수 있게 온전히 노출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그 비화폰이 아니라 일상 무선으로 이렇게 적이 보인다든지 때려야 된다든지 이런 네네. 명령을 내리게 함으로써 예. 일부러 들키려고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무인기를 통해서 북한에 10월 3, 6, 9 그다음에 11월 13일 이렇게 연속으로 보내고 이런 네네. 일련의 전체 행동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나왔듯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비상계엄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전쟁의 단초를 마련한다. 네. 그 흐름 속에서 쭉 이어진 거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무인기 한 번에 끝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근데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 뭐 신청하고 하면서 또 뭐 윤 전 대통령 뭐 영장 구속영장 청구 때도 그랬고 이게 외환유치죄를 적용하진 않았습니다. 일반 이적죄 이런 걸 적용했는데 아무래도 외환유치죄를 뭐 입증한다 그럴까요? 그거는 좀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일반 이적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불필요한 작전 그리고 충분히 준비돼서 합참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작전 그런 작전을 통해서 우리 드론이 떨어졌고 우리 무인기에서의 침투 공격 능력이 다 노출됐고 또 이것이 그 마치 그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게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남북한 간에 전체적으로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북이 더욱 그 러시아로부터 이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도입했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아예 연결이 되고 심지어는 북한이 최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이라고 하는 건 작년 후반기부터입니다. 네네. 이 대공망을 강화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북 억제함에 있어서 가장 위에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입니까? 공군력이잖아요. 네네. 결국 이런 작전을 통해서 이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북한의 방공 태세를 높여가지고 우리의 안보 태세를 낮추게 하고 북한을 유리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적행위다. 이적행위죠. 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 네. 자, 의원님, 12.3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해 11월 정보사 대령 중령이 몽골에서 현지 정보기관에 체포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들이 주몽골 북한 대사관과 접촉하려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예. 자, 지금 의원님께서는 정보위 간사기도 하신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11월 중순에 예. 정보사의 대령과 중령이 이제 그 몽고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벌써 그 몽고의 국방정보당국자의 그 미행 감시와 주시 대상이 됐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11월 중순에 남자 둘이서 와가지고 여행한다고 답변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예예. 근데 왜 왔냐고 그랬을 때 여행 목적이다. 아예 그냥 몽고하고 사업 목적이다 했으면 안 들켰을 텐데 예. 여행 목적이다 그러면서 남자 둘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때부터 그 국방정보 쪽에 몽고에 주시를 받고 이 그 북한 대사관에 접촉을 하려고 했고 오히려 몽고 쪽에서 또 나온 사람이 우리가 연결해 줄게 하면서 이 그 정보사의 대령과 중령의 네. 몽고 방문 울란바토르 목적이 다 드러난 거예요. 예예.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모 목적으로 접촉을 하려 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정보사는 그 당시에 몽고를 가면 안 되는 시기였어요. 네, 그거는 작년 8월에 그 뭐 방첩사가 정보사를 수사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예. 그런 일로 통해서 우리 해외에서 활동하는 이것을 대폭 줄이고 축소하고 철수하는 시기였단 말입니다. 예예. 그게 가면 안 되는 시기에 거의 강행을 한 거예요. 반대로 움직인 거예요. 예. 그래서 들킨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그 높은 곳에서 매우 중요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간 것이죠. 그리고 갔어도 왜 갑니까? 정상적으로 한국하고 몽고하고 사이도 좋은데 한국이 그 몽고 쪽에 정식적으로 통보해가지고 무슨 정보 협력을 하자 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정식적 루트를 통해서 가지도 않았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하고 몽고하고 사이가 좋아요. 네. 정부 간의 관계, 민간의 관계 다 좋습니다. 네네. 심지어는 옛날에는 거기 가서 우리가 군사훈련 조그맣게 한 것도 있어요. 미국하고 같이. 예예. 그런데 가가지고 잡혔단 말입니다. 체포됐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겨우 어렵게 이 두 사람을 다시 빼오거든요. 예예. 예. 그런 속에서 이거는 통모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예. 통모 목적으로 행위를 했었다고 보는 겁니다. 네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최대 관심은 특검이 윤 대통령을 외환죄로 기소하고 그것이 법원에서 인정될지 여부입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향후 외환죄 관련 수사 또 재판 어떻게 이루어질 걸로 전망하십니까? 저는 기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기소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해도 된다고 해서 이것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면 앞으로 모든 통치자들이 이런 식으로 다시 외환을 유치해가지고 북을 자극하거나 다른 제3국을 자극을 해가지고 네. 전쟁의 단초를 마련하고 전쟁이 곧 임박할 때니까 비상경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군을 정치에 그다음에 행정과 사법까지 장악하게 하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반드시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고 법적인 단죄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